자, 그러면 이분을 소개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분은 올해 얻은 게 많은 것 같아요. 저분은 적어도 제가 너무나 보기에는. 많은 걸 얻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얻었는지 한번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소개하시죠. 네, 이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수요일이 뭐 히로인이죠. 여자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데리킴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얻은 게 뭡니까? 제가 얻은 예, 올해. 것은 예. 이 자리가 제가 얻은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 싶은데요. 기회이자 선물로 저를 선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얻었잖아요. 저를 어, 올해 저 선배 후배로 엮이지 않았습니까? 부사장님은 예. 선배라고 하기보다는 아. 스승님이시죠. 아, 네. 또 그렇게. 예. 아, 스승님 너무 좋은 단어네요. 그리고 이제 선배라는 의미는 우리 어혜진 소장님 이 자리에 소장? 앉으시니까 우리 소장님을 그렇습니다. 따라서 예. 이제 열심히 한번 그래서 준비를 남 한 해보겠습니다. 달 동안 더 이루신 다음에 네. 내년에 아마 더 큰 걸 이루지 않을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네. 근데 두 분이 계셔야 네. 제가 더 분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덕담으로 출발한 글로벌 라이브. 제가 네. 원하는 답변이 정말 안 나오고 있네요. 네. 당연히 가장 많이 얻은 건 저희 글로벌 라이브 구독자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네요. 저희 구독자분들이 그렇죠. 가장 큰 선물 아니겠습니까? 이 자리 자체가 이제 구독자분들이시죠. 그 답변이 나오자마자 제가 약간 맘처럼 네, 뺐지만 빠르게 이어가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뉴스 시작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농담입니다. 바로 네, 가시죠. 알겠습니다. 네, 첫 번째 페이지 보시면요. 최근 월가 자료를 보면 성장주에 대한 내용들이 참 많았는데요. 이 다양한 시각들을 오늘도 정리를 해봤습니다. 10년간의 빅테크 장세는 끝났다라는 골드만삭스 얘기가 있었고요. 또 12월에 주목해야 할 또 기술주가 있다는 월가의 목소리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봤고, 세 번째로는 모닝스타에서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면서 성장주의 이 방향을 제시를 했는데요. 그 근거들과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모건 스탠리에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탄탄한 현금 흐름과 재무 상태를 가진 기업들이 있다고 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뉴스 3입니까? 뉴스 5 같은 뉴스 3, 4 이렇게 제가 그렇군요. 정리를 예. 해봤습니다. 그래서 뉴스 5 같은 네. 사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얘기해 주시죠. 예. 네, 먼저 첫 번째 예. 자료를 들어가기 전에요. 12월 13일에 있는 CPI 발표, 그리고 14일에는 FOMC 발표를 이제 앞두고 있는데, 이 월가에서는 이번에 이제 발표하는 지표와 데이터가 앞으로 좀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좀 향방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제가 하나 지표를 가지고 왔어요. 이 빨간색 선이 이제 현재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2022년이라고 보실 수 있고, X축은 경기 침체 기간을 나타내고 있고요. Y축은 이제 하락률을 나타내고 있는데, 지금 월가에서는 1970년대의 인플레이션 시기와 지금의 이제 시장을 좀 많이 비교를 하고 있는데, 그때와 똑같이 흐르지는 않아야겠지만, 이 70년대 약세장은 꽤 좀 길었던 흐름이었는데요. 이런 좀 암울한 상황에서 바로 이어서 우리 골드만삭스가 또 어떻게 전망을 하는지 첫 이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이거 왜 가지고 왔냐면 두 분께서는 동의를 하시는지 여쭤보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1970. 저는 통계는 깨지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깨지지 않을까 싶어서 네. 아마 내년부터는 이게 방향을 틀어서 위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올라간다.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네. 이유는 묻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우리 최파부님께서는 최근 네. 아마 30년간의 금융 트렌드에서 가장 중요했던 건 우리가 과거에 관찰했던 사이클의 주기가 빨라지고 있다. 네. 왜냐하면 그 사이클의 주기 결정한 기술 혁신의 속도 역시 과거에 비해서 빨라졌기 때문에 변화의 속도가 빠른 것이죠. 그래서 지난 대략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미국 시장이 조정을 받았고 아시아 시장 역시 2년 가까운 조정을 받았는데 네. 이 정도라면 충분한 깊은 조정, 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내년엔 좀 좋은 흐름이 예상된다. 과거의 패턴에 너무 구애받을 네. 필요는 없다. 그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에서도 비슷한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그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 골드만삭스에서 약간은 이제 빅테크의 장세가 좀 끝났다라는 내용이 있어서 암울하지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 자, 예. 네. 네, 지금 대리님이 예, 진행한 순간 진행한 진마스터님께서 순간. 예, 저희가 그렇습니다. 또 큰 마음을 선물을 또 전해주셨습니다. 예. 저희 정말 최고의 응원이죠. 너무 진마스터는- 기운 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짜 네. 그 대단한 금액을 제가 봤습니다. 네. 처음 봤습니다. 약간 눈물 날 뻔했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네, 예. 감동입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우리 제작진께서는 요거를 이제 그 n분의 1로 해서 나중에 입금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저희 부서는 정확하신 네, 분이십니다. 저는 정확합니다, 여러분들. 네. 정확한 사람입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빅테크 저는 장세 이 힘을 끝났다. 예. 네, 힘을 예. 받아서 예. 또 더 열심히 준비를 해오겠습니다. 예. 바로 첫 번째 거 보시면요. 이 골드만삭스의 전략가가 앞으로 몇 년간 이 빅테크 주식들이 S&P 500 내의 다른 업종의 주식들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연준의 저금리 기조와 또 풍부한 유동성 공급이 이어졌었던 이 10년 주기 동안은 빅테크가 좀 강세를 보였지만 최근에는 사실상 이 빅테크주 랠리 시대가 막을 내린 것이다라고 계속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기술주가 좀 차별화돼 있고 특별하다는 것에서 이제 벗어나야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기술주와 앞으로는 이 다른 업종들 간의 매출 성장세 격차도 좀 줄어들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년간의 빅테크 기업들이 창출한 매출은 연평균 18%씩 증가했는데 이것을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이 매출 성장성의 프리미엄이 극적으로 줄어들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 차트를 보시면 EV 세일즈 기준으로 이제 설명을 한 차트인데요. 먼저 EV per sales는 기업의 매출액 대비 기업 가치를 측정하는 재무 지표입니다. 그래서 수익이 없는 기업이나 이런 변동성이 좀 큰 기업들의 분석에 활용될 수 있는 지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해만 해도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이 4대 빅테크 기업들은 이 매출액 대비 기업 가치가 7배였는데 이 당시에 S&P 500 지수 내에서 빅테크를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의 매출액 대비 기업 가치는 4배 수준이었는데요. 여기 이제 회색 부분에 7x가 이제 7배, 그리고 그렇습니다. 아래 4x가 이제 4배인데 현재 수준으로 보면 이 격차가 좀 더 이제 좁혀지면서 빅테크가 4배, 나머지 기업이 이제 2배 수준으로 좁혀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다음 차트로 바로 가시면 2000년 이 3월 기술주 버블 붕괴 이후에 2년간 4대 이 빅테크주가 월가 전망에 비해서 이 절반 수준의 매출에 그쳤다고 하면서 이번에도 좀 비슷한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이제 근거를 제시했는데 이 왼쪽에 16%라고 있는 이 진한 파란색이 2000년대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오른쪽에 약간 좀 연한 파란색이 이제 현재 지금 빅테크 방금 말씀드린 이제 4대 빅테크주인데 과거의 2000년대의 흐름을 보면 지금 현재도 좀 빠질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또 포인트를 잡더라고요. 저는 이제 반대를 하고 싶지만 골드만삭스에서는 이렇게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면 네. 이러면 혹시 가치주 쪽에 관심을 가지면 좀 어떨까? 대안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네. 그걸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근데 안타까운 그림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빅테크의 하락이 더 열려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약간 마음이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보면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겹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또 그 성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렇게 흐름이 다시 꺾일 수는 있겠지만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들은 계속 또 살아남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네, 정확한 멘트인 것 같고 사실 아마도 이 멘트 지난 10년간 빅테크가 이끌었던 장세가 변하고 새로운 장이 올 거란 이야기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미국의 빅테크들이 이끌었던 성장의 축이 지금은 무너져 내리고 있고 빅테크들이 과거의 성장 속도를 유지하기엔 너무 거대해졌거든요. 근데 어떠한 산업, 어떠한 기업이든 무한히 커질 수는 없는 거고 현재 규모에선 성장에 대한 의심을 계속 받게 될 거고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지금 미국의 빅테크들이 기존의 성장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고 그게 어느 정도 규모인가를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의 가장 중요한 비즈니스였던 클라우드 비즈니스가 과연 속도가 둔화되는가 또 그 규모가 어느 정도까지 커질 수 있는 거 우린 체크해야 될 거고 그리고 애플과 구글이 가지고 있던 기존의 비즈니스들이 어느 정도까지 성장을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더 회의적인 시선으로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 4개의 기업들 중에서 일부는 이탈될 수 있겠지만 또 일부는 다음 성장 사이클을 이어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 뭐 모든 빅테크가 안 된다라고 일률적으로 보기보다는 개별의 성장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체크해야 될 시점은 왔다라고 받아들이면 좀 더 현명하게 활용한 기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동의를 하고요. 골드만삭스가 이렇게 빅테크 장세가 끝났다고 해서 암울할 필요가 없이 이제 봐야 하는 게 월가에서 다른 분들은 또 다른 전략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것도 보시면 12월에 주목해야 할 기술주가 있다라고 또 여러 이
자료들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애플 같은 경우가 최근에 많이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부사장님 자료에서도 제가 애플을 하신 거를 살짝 봤었는데, 봤습니다. 네,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중국과 대만의 생산 차질로 인해서 좀 큰 폭의 조정을 받았지만, 우리 그 루비라는 투자회사가 있는데 여기서는 매수 의견을 계속 유지하면서 현재 월가는 우려가 너무 과도한 상황이다. 애플에 대한 우려가.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계속 갈 수 있다라고 포인트를 잡았었고요. 또 모건 스탠리에서는 방금 우리 앞서서 얘기했었던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매수 의견을 또 재확인하면서 또 매우 매력적인 수준이다라고 추천을 하기도 했고요. 또 시티그룹에서는 아마존에 대한 매수 의견을 유지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사실 남들이 욕심을 부릴 때 두려워하고 남들이 이제 두려워할 때 욕심을 내라는 워런 버핏 선생님 명언이 제가 이제 와닿는 지금 상황인데요. 여기서 제일 위에 있는 7개 최고의 테크주들이라는 이제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네. 원래는 제가 시간 때문에 종목만 말씀드리고 끝났었는데 오늘은 뒷부분을 하지 못하더라도 이 종목들 하나하나를 왜 추천하는지에 대해서 좀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제가 그 기업들에 대해서 나열을 했는데 첫 번째로는 알파벳에 대한 이 월가의 의견들이 참 많더라고요. 근데 긍정적인 의견들이 참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알파벳에 대한 이 투자 포인트를 정리를 해보면 알파벳이 공격적으로 인력을 감축하는 것은 많은 고통을 수반할 수 있지만 결국에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측면이 더 많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 현재 경제 사이클에서 일관된 수익성에 초점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아주 좋은 전략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존재하는 거미줄을 치우고 나면 여기서 이제 표현하기로는 거미줄을 치우면 알파벳은 강력한 재정 상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가져가야 할 주식이다라고 추천을 했었고요. 두 번째로는 오늘 우리 부사장님 자리에도 자주 이제 앉아 계시는 우리 메타박 선생님이 좋아하시는 네. 이 메타 플랫폼입니다. 페이스북으로 알려졌을 때는 가장 거대한 이제 플랫폼으로 이제 유명해지다가 메타버스 전략이 나오면서 이제 투자자들도 계속 이제 여기 메타버스 노출을 줄여라 뭐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신용 등급 강등으로 또 어려움도 겪었던 이제 그런 주식이죠. 근데 광고 시장도 올해 좀 끔찍한 타격을 입었었지만 여전히 디지털 광고주들에게는 페이스북만한 그 매력적인 플랫폼이 아직은 없기 때문에 이른 봄쯤에 노이즈들이 좀 이제 정리가 된다면 매수하기에 또 좋은 기술주가 될 수 있다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네, 여기서 하는 그 메타박님께 꼭 전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마 지금 보고 계실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다음 네. 페이팔. 네, 그다음 페이팔인데요. 디지털 결제 처리 제공업체인데 사실 여기서는 좋게 평가하고 있긴 하지만 또 애플페이라는 강력한 경쟁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또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넷플릭스가 또 있었습니다.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슬프게도 대부분의 힘을 잃은 상황이다라고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요? 그래도 엔데믹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직접 이제 체험하거나 여행 가는 횟수가 좀 늘면서 힘을 잃었지만 또 다시 보복 수요 성장세가 어느 정도 피크아웃을 찍으면서 다시 또 온라인에서 많이 또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훌륭한 뉴스가 돼서 또 매수하기 좋은 시점이 올 수도 있다라고 추천하기도 했고요. 다음은 또 아마존입니다. 아마존. 최근에 기술주를 매수하기 전에 의심을 해야 할 기업 중 하나다 뭐 이런 내용도 있었는데 그래요? 네. 연초 이후에 거의 한 50% 정도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많이 그래도 빠졌습니다. 네, 휴가철로 접어들면 이 전자상거래 매출이 더 올라서 앞으로 더 좋을 수 있다라는 이제 얘기도 했었고 앞서서 말씀하셨다시피 클라우드 사업이 기술 혁신으로 또 그렇죠. 이제 손꼽히고 있기 때문에 아마존도 지금 포기할 만하거나 매도를 해야 할 뭐 그런 주식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다음은 저도 좀 이게 안 보고 있다가 보게 된 주식인데 아이맥스였습니다. 이 아이맥스가 사실 아마존이랑 좀 얘기를 엮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두 기업은 이제 뭐 이렇게 겹치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보실 수도 있는데 최근에 아마존이 새로운 극장용 영화에 10억 달러 정도를 이제 투자할 계획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맥스 같은 경우가 블록버스트가 이제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인데 이렇게 아마존 같은 데서 이렇게 투자를 해주면 앞으로도 좀 주목해 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했고요. 마지막으로는 IBM입니다. 최근에 좀 경쟁사들이 많이 나오면서 우려가 있었는데 그래도 이런 기술력을 계속 쫓아가고 있고 다시 한번 혁신가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주가가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서 아마 제일 좋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IBM도 이런 포인트로 정리를 좀 하고 있었습니다. 12월에 매수할 종목
설명하시는 거죠? 예, 그죠? 위에 있는 거, 네네. 메뉴 있는 거 7개. 제가 매수해야 된다고 한 게 아니라 네, 어떤 기사에서 이 기사에 예. 그 정도는 제가 압니다. 네. 예. 그걸 자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아이맥스가 좀 의아하네요. 아이맥스가. 예. 주가 퍼포먼스도 좋다. 간 적이 간 적 있습니까? 아이맥스에? 최근에? 최근에 저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바타 나오면은 아. 보러 갈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런 거 딱 보기 좋겠죠. 근데 네. 별로 안 가는 건데 나중에 한번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다음은 예. 제 생각에는 이거는 제가 금요일에 조금 더 자세하게 네. 말씀드리고요. 마지막 이 마지막. 부분만 제가 정리를 네. 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모건 스탠리 자료였는데요. 모건 스탠리가 경기 침체가 오면 현금이 넘쳐날 10개의 요새 역할을 할 주식에 대해서 추천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기준을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저는 종목보다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가지고 나왔는데요. 5가지를 제가 열심히 적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기업 가치의 2.5%를 초과하는 현금 비율을 가지고 있고 2년 동안 긍정적인 현금 흐름 성장이 예상되거나 또 향후 2년마다 7.5% 이상의 투자 자본 수익률이 예상되고 또 유동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1보다 큰 기업 그리고 부채 대비 자본 비율이 2.5 미만으로 낮은 기업으로 해서 이제 이 표로 보시면 되는데 왼쪽에 보시면 뭐 에어비앤비도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있고 많은 분들이 아시는 기업도 있는데 이제 생소한 기업들도 있는데 이 부분들은 제가 이제 YMG 미국 주식에 올려놨으니까 거기서 또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시간이 부족해서 못 하신 거죠? 네, 제가 자료를 거의 지금 10페이지를 해왔는데 그러네요. 네. 금요일에 또 이어서 한번 네. 하겠습니다. 요즘 뉴스가 퀄리티가 계속 네, 좋아져서 네. 아마 아유, 구독자분들 아닙니다. 점점 더 굉장히 감사할 것 같아요. 좀 이따 10시 20분에 다시 들어오셔서 마주하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한 시간만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쉬운 아니, 분들은 부사장님 자료를 제가 어떻게 네. 제가 해결하자면 아쉬운 분들은 네.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야미잘 검색하시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네,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다 있기 때문에 네. 뭐 데리키님의 아쉬움이 있다면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맞죠? 네, 맞습니다. 잘했죠? 네, 감사합니다. 이만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네. 한 골 넣어드렸어요. 네, 예.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네. 그럼 금요일에 또 오시는 건가요? 금요일에 또 네, 찾아뵙겠습니다. 금요일에 또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보시면 이제 여기 다이어리가 떡상내를 다이어리가 들어 있습니다. 작년에 다이어리를 출시해 여러분과 함께 모은 다이어리 판매금을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데 전액 기부했었는데요. 올해도 2023년 다이어리와 함께 따뜻한 연말을 만들어 보려 합니다. 3프로TV 다이어리와 2023년의 시작을 이웃과 함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구매 방법은 영상 하단 댓글을 확인해 주십시오.